스승님은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데도 벌써 금단 6겹에 이르렀다. 날카롭고 대범한 사람으로 돈은 물처럼 쓰며 영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 죽이기로 마음먹으면 망설임도 없고 손도 번개처럼 빨랐다. 심지어 성주의 외아들 우영까지도 아무 주춤 없이 베어버렸다. 이 스승이라는 사람, 도대체 어떤 내력을 가진 걸까? 설마 정말로 상국황실이나 초절문 출신인 걸까? 도목함은 마음속이 온통 뒤흔들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과 경외였다. 그녀는 평소 타인을 거의 존경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소현 앞에서 고개가 숙여졌다. 수모야, 무슨 생각해? 도목함이 멍하니 있으니 진호가 연한 옥색 손을 흔들어 보이며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도목함은 정신을 가다듬고 고개를 저으며 소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스승님은 원래 이렇게 냉혹하신 분이야? 진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스승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린하였어. 원래 20살도 되기 전에 금단을 깨칠 제목이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죽기 끝자락에서 막혀버렸지. 스승님은 예전엔 정말 온화하셨어. 산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들을 돕기 바쁘셨고 나도 그렇게 구해주셨고. 하지만 금단을 오랫동안 깨치지 못하시고 문 안에서는 장로들에게 시달리고 무시당하고 그러다 보니 성정이 점점 뒤틀린 거지. 몇 달 전엔 여행을 다녀오다 큰 상처를 입고 거의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때 문화 제자라는 것들은 모두 스승님을 버렸지. 스승님은 그 일로 마음이 완전히 꺾여 문을 닫고 치료하셨어. 그리고 몸이 회복되자 성정이 완전히 바뀐 거야. 진호의 말에 도목함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도 소현에게 사연이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이렇게 처절한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다. 죽을 만큼 다친 사람을 곁에 있는 이들이 다 버리고 떠나다니. 그 절망이,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까? 하지만 난 지금의 스승님이 진짜 스승님 같아. 진호의 눈이 빛났다. 약하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내가 본 사람 중에 스승님처럼 강하고 당당한 사람은 없어. 진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 림진호는 맹세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스승님이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두지 않을 거야. 평생. 도목함은 말없이 있었다. 머릿속엔 자꾸만 소현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이 어쩔 수 없이 맺은 사제의 인연이 어느새 그녀에게 너무 많은 감정과 혼란, 두려움까지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미 소현을 스승으로 모신 이상 그가 어떤 길을 걷든 더 이상 쉽게 떠날 수 없었다. 그저 바라는 건 하나, 스승님이 앞으로는 온갖 걱정과 상처 없이 평안하기만 해. 그렇게 생각하자 도목함은 소현을 바라보는 눈빛이 단단해졌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우영은 나군 성주의 외아들이야. 우문성은 성주일 뿐 아니라 나군문 둘째 어른이기도 하고 우영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문성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그때 되면 소현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아직 이 성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다. 뿌리를 내린 것도 아니다. 반면 우문성은 이 땅의 주인이자 문에서 권세까지 쥔 사람. 우문성이 직접 나선다면 나구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단신으로 상대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도목함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지금의 도가는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 스승을 설득해 잠시 몸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스승이란 이름이 그녀의 입술을 묶었다. 그래서 더 고민스럽고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다.
하. 소현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웃었다. 걱정 말아라. 내가 있는 한 너희 둘에게 손대는 놈은 없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도목함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그래도 아직 걱정은 내려놓기 어려웠다. 맞아. 스승님이 있는데 오문성이니 나군문이니 한 줌도 안 되는 벌레들일 뿐이야. 진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게다가 그들이 우리가 우영을 죽였단 걸 알 리도 없지. 왜? 도목함은 고개를 갸웃했다. 수문은 세상 물정이 부족하니까 이번엔 내가 알려줄게. 진호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며 정말 스승님 흉내를 냈다. 소현은 옅게 웃고 도목함도 그 모습에 피식하고 말았다. 일단 둘러봐. 사람 있나? 도목함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됐지. 우영은 보기엔 허약하지만 속은 꽤 잽싸. 성주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체면도 생각해야 해. 사람 죽이고 빼앗는 일 들키면 성주 얼굴에 먹칠이잖아. 그래서 우리를 덮치기 전에 이 주변을 죄다 치웠던 거야? 그러니 지금 우영이 죽은 걸 아는 건 하늘, 땅, 너, 나. 아. 그리고 스승님. 도목함은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원래 머리가 좋았다. 다만 경험이 부족해 생각이 그쪽으로 뻗지 못했을 뿐. 맞다. 증거가 없는데 누가 추궁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니 진호가 새삼 더 대단해 보였다. 게다가 아까 못 봤어. 스승님이 나쁜 놈들 전부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 거. 진호는 콕콕하며 말했다. 증거도 없고 시체도 없으니까 들켜도 바로 잡히진 않아. 고마워, 수티. 많이 배웠어. 도목함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진호, 잘했어. 나중에 상 하나 주마. 소현이 머리를 쓰다듬자 진호는 활짝 웃었다. 고맙습니다, 스승님. 소현은 도목함을 돌아보며 말했다. 목함아, 걱정은 버려라. 우문성이든 나군문이든 오는 놈은 오는 대로 전부 베어주마. 너희는 내 제자다. 누구에게 빌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굽힐 일도 없다. 양심에 부끄럽지만 않으면 돼. 우리를 해치는 자, 난 반드시 베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스승이 막아줄 테니. 그날 진호의 복수 이야기는 도목함에게 말하지 않았다. 부드러운 아가씨가 듣기엔 조금 버거울 이야기였으니까. 우리를 해치는 자, 난 반드시 베게다. 도목함은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다. 거칠어 보이지만 내용만큼은 얼마나 든든한가. 하늘이 무너져도 스승이 막는다. 그 말이 따뜻한 물처럼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초조함, 불안, 걱정이 모두 사라지고 대신 커다란 믿음이 자리 잡았다. 지금 그녀는 너무나도 안전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안겼을 때처럼. 소현은 빈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어찌 말하든 그는 반드시 지킬 사람이다. 스승님. 알겠습니다. 도목함은 고개를 숙여 순순히 대답했다. 좋다. 소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자. 내 집으로 돌아가 내 아버지를 살리러. 그렇게 말하고 앞장서서 도가 쪽으로 걸어갔다. 향 한 모금쯤 지난 뒤 세 사람은 대문을 통해 토부, 톡가의 안으로 들어섰다. 토부는 웅장한 대저택으로 문 위에 적힌 토부 두 글자에서 고풍스럽고 너른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오래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장엄한 문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토부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바깥을 지키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온 저택이 을씨년스럽고 쓸쓸해 웅장한 외관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토부가 지금은 이렇게 어두컴컴한 꼴이라니 스승님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토목함은 토부를 바라보며 낮게 탄식했고 얼굴에는 어쩔 수 없는 우울함이 비쳤다. 부끄러울 것 없다. 흥망성쇠는 세상의 이치다. 너희 집안이 1000년을 버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이다. 초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어떤 세력이라도 아무리 강해도 후계가 끊기면 결국 쇠락하기 마련이다. 토목함의 말대로라면 토가는 초대가 죽은 뒤로 제대로 된 후계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 상태로도 1000년을 버텼다는 건 오히려 기적에 가까웠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 어서 들어가시죠. 토목함은 마음이 조금 놓인 듯 서둘러 대문을 밀어 열고 몸을 돌려 초현을 안내했다. 초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토부 안으로 들어섰고 세 사람은 안마당을 향해 걸어갔다. 걸어가는 동안 토목함은 스승 곁에서 조용히 토가의 사정을 설명했다. 실상은 이래다. 문 앞에 문지기조차 없는 이유는 그녀가 용심하련 1급을 사기 위해 토가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맡기고 식솔들까지 모두 내보냈기 때문이었다. 지금 토부에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유일하게 남겨둔 친밀한 시녀 한 명뿐이었다. 토목함은 초현과 진호를 데리고 내원으로 들어섰고 곧 대청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10여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둘째 숙부, 셋째 고모. 왜 여기 계십니까? 주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이들을 보자 토목함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우리가 오지 않았다면 토가라는 집안 이름은 머지않아 사라졌을 것이다. 비단 옷을 입은 중년 남자 얼굴 생김새가 토목함과 닮았으나 눈빛은 잔악하고 음습한 자이 그녀의 둘째 숙부, 토형원이었다. 둘째 숙부,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어서 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토목함은 얼굴빛을 굳히며 말했다. 아, 이 페류나가 감히 아버지 타령을 해? 대형님이 알면 기절했다 깨어나도 다시 기절할 거야. 너처럼 집안 재산을 팔아치워 사치나 하는 딸을 두었다고 말이지. 그 옆에 여인이 날카롭게 고함쳤다. 값비싼 옷차림이었으나 독한 성정은 감출 수 없었다. 셋째 고모, 토윤월이었다. 셋째 고모, 오해예요. 토목함은 급히 해명했다. 저는 사치를 부리려고 재산을 판 게 아니라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용심화련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대꾸를. 토가 재산은 큰 방 것만이 아니다. 둘째 방, 셋째 방도 지분이 있는데 내가 우리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담보로 잡다니. 완전히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 아니냐. 쪽팔린 줄 알아라. 토형원은 책상을 쿵 내리치며 분노를 터뜨렸다. 내 손에 토가가 들어갔으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집안 말아먹었을 거야. 맞아. 내 아버지는 토가를 지키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넌 뒤에서 집안 기둥을 뽑아내고 있구나. 토가가 너를 20해 동안 키워준 보람이 참 크다. 그지? 미모가 어쩌네, 단도 천재가 어쩌네 뭐가 어때서. 결국 집안 말아먹는 건 똑같구만. 대청 안의 10여 명의 친족들은 경쟁하듯 토목함을 몰아붙였다. 평소 대대로의 불만이 있었기에 이 기회에 마구 쏟아내며 존중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토목함은 분노로 얼굴이 새하여졌고 온몸이 떨렸다.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다. 너희 같은 냉혈한들이 감히 나를 나무라다니? 아버지가 주하인마에 빠졌을 때
너희 중 그 누구라도 찾아온 적이 있느냐? 내가 화련에 대해 알아보며 너희에게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몇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는지 아느냐? 지금 와서 내가 재산을 쥐고 있다고 하니 이렇게 몰려와 죄를 묻겠다고? 정말이지. 인간이라곤 할 수 없구나. 짐승이 낫지. 토목함에 숨이 거칠게 오르내렸고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둘째 숙부와 셋째 고모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친족 또한 마찬가지. 그 배신을 그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들은 모두 차갑고 탐욕스러운 벌레에 지나지 않았다. 토가 친족들은 토목함의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으나 뻔뻔하게 고개를 들었다. 토형원은 냉소하며 말했다. 헛소리 집어치워라. 오늘 경매장에서 외부인을 스승이라 모셨지? 우리는 이미 결정했다. 그 순간부터 넌 토가의 후계자가 아니다. 앞으로 토가의 가주는 나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토가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명령했다. 그러니 집안 재산 팔아 얻은 중품 영석 110만 개 전부 내놔라. 안 그러면 나도 사정을 안 본다. 그 영석은 이미 화련을 사는데 썼습니다. 토목함은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단호히 말했다. 영석을 다 썼다고? 토형원은 화를 내기는커녕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비웃었다. 토목함. 내가 경매장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내 손바닥 위에 있다. 내가 몸을 팔아 스승을 얻고 다시 영석을 돌려받았다는 것까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영석은 숨길 수 없다.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 뭐라고? 토목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가 초현에게 사죄의 예를 올린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친족들에게 이미 퍼져 있다니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이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미리 알고 기다렸다는 뜻이었다. 어떻게 알았죠? 내가 집안을 해칠까 봐. 나는 예전부터 내 주변에 눈과 귀를 붙여뒀다. 내가 뭘 하든 내가 모를 리 없다. 그 말과 함께 예쁜 시녀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토형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토목함 아가씨가 스승을 모신 건 제가 직접 본 일입니다. 가주님의 말은 사실입니다. 소한. 토목함은 시녀를 바라보며 충격에 숨이 멎었다. 소한. 어린 시절부터 10년 넘게 그녀를 곁에서 모신 유일한 시녀.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던 존재. 그녀는 모든 하인을 내보낼 때도 오직 소한만은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소한이 배신했다. 나는 너를 친언니처럼 대해왔는데 내가 나를 배신했다고? 토목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이 찔러온 순간이었다. 시녀는 차갑게 말했다. 사실은 내가 10년 전 주인님 곁에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가주님의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목함의 발끝에서부터 얼음 기운이 치밀어 올라 심장까지 얼어붙는 듯 했다. 충격과 비애,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평소의 존경에 마지 않던 도항원조차 10년 전부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니. 더구나 친언니처럼 여기던 소한마저 처음부터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내리쳤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떠오르며 그녀의 얼굴엔 처연함이 번졌다. 가슴은 칼로 비트는 듯 아프고 정신은 몽롱해져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지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속옷 언저리에서 따뜻한 기운이 일렁이더니 등 뒤에서부터 온화한 내력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도목함의 온몸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했고 정신이 또렷이 돌아왔다. 이건 스승님. 도목함은 눈을 크게 뜨며 따스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초현을 보았다. 그때 친호의 온화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수묘,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그 말에 방금 전까지 얼어붙었던 도목함의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번졌다. 그래. 친구들이 멀어져도 그녀에겐 스승님과 사사언니가 있다. 그들이 곁에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도목함은 가슴속에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더는 참지 못하고 초현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가주님께 아뢰니다. 저 사람이 도목함의 스승입니다. 시녀는 초현을 가리키며 도항원에게 말했다. 도항원은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가 곧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도목함의 단도 재능을 보고 그녀의 스승도 필시 단도계의 대가나 초고수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눈앞의 젊은 청년이 바로 그녀의 스승이라니. 처음엔 도목함이 숨겨둔 애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물론 이 나이에 금단 일중계를 이룬 것은 천재라 할 수 있었다. 성장한다면 대성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지금 그의 상대는 바로 자신, 금단 삼중계였다. 그를 풀어둘 수는 없다. 절대. 안타깝군. 평소라면 기꺼이 교류도 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잘못 찾아온 걸 탓하라. 도항원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살기가 짙게 번졌다. 그 말이 들리자 도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자가 그녀의 스승이라고? 잘생긴 것 말고는 볼 게 없는데? 금단 삼중계를 버리고 왜 금단 일중계의 외인을 스승으로? 머리가 있긴 한가? 잘생긴 얼굴에 끌려 스승을 삼은 거겠지? 겉으론 단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난잡한 년. 참으로 싼 년이군. 추잡한 말들이 이어졌다. 도목함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수치와 분노, 억울함이 뒤엉켜 그녀를 짓눌렀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혹한가? 그녀는 한 번도 그들을 해친 적이 없는데 왜 그녀에게 독을 뿜어대는가? 친구들이 등을 돌릴 때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까? 스승님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은 걸까? 웃기게도 그런 스승님을 잔혹하다고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지금은 이 냉혈한 무리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도목함의 눈물은 줄줄 흘러내렸고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았다. 좋다. 도항원은 한 손을 휘둘러 사람들의 욕설을 끊어버리고 도목함을 바라보며 냉혹하게 명령했다. 도목함, 어서 영석과 화련을 내놓아라. 내 아버지를 봐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내놓지 않으면 이 두 숙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도목함은 두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에 피가 배어날 정도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마침내 결심한 듯 초현 앞에 퍽 하고 무릎을 꿇었다. 목함은 스승님께 간청드립니다. 부디 도가를 진압해 주십시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금단 일중계에게 도가를 진압해 달라니? 눈앞에 금단 삼중계 도항원을 못 본단 말인가? 사람들은 모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도가 사람들의 표정도 묘하게 비틀렸다. 도항원은 비웃음을 흘리며 초현에게 쏘아붙였다. 애송이, 내가 감히 도가 일에 끼어들 자격이 있나? 그 순간 그의 기세가 파도처럼 요동치며 장내를 뒤덮었다.
여러 사람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러나 초현은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표정엔 흐트러짐이 없었다. 초현은 가볍게 손을 뻗어 도목함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물었다. 전멸이냐, 아니면 진압이냐? 그건. 갑작스런 질문에 도목함은 멍해져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친호가 나서서 조심스레 말했다. 수묘, 잘 생각해.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 곧 자신에게 잔혹해지는 것이야. 한참의 침묵 끝에 도목함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도 혈육이니까. 목함은 차마 못합니다. 스승님. 진압만 부탁드립니다. 초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자를 지킬 수 있지만 제자를 자신의 광기에 끌어넣고 싶지 않았다. 좋다. 내 뜻대로 진압이다. 그 말이 끝나자 초현은 앞으로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순간 거대한 영력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에 사라졌고 누구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게 뭐야? 이게 진압이라고? 하하하. 도목함, 정말 우습구나. 저건 그냥 허세지. 하하하. 도가는 초현을 향해 비웃음을 퍼부었다. 도항원은 알 수 없는 불안함을 느꼈지만 곧 스스로 부정했다. 금단 일중계에게 뭘 기대한단 말인가? 그는 비웃음을 지으며 초현을 내려다봤다. 초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호를 가르며 울렸다. 원래 같았으면 너희 같은 것들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베어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목함이 말렸으니 나 역시 손에 피를 묻히진 않겠다. 단, 경고해두지. 여기 얌전히 있어라. 움직이면 건드린 부위는 그대로 폐가 된다. 초현은 호를 뒤로하며 코웃음 한 번 내뱉고 돌아섰다. 도가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오직 그의 오만한 뒷모습뿐이었다. 너, 이 쓸모없는 것이 우리 토가, 토 가족을 도발하겠다는 거냐? 정말로 금단, 일중이라는 이유로 잘난 척한다고 믿는 거냐?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군. 우리 가주는 금단 삼중이다. 너 따위가 감히 뭐라고. 소가 사람들은 모두 들끓으며 욕설을 퍼부었고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친호는 순간 어리둥절해졌다. 스승이 상대를 압도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지? 설마 몇 마디 말만으로 톡가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서 있게 된 건가? 의문이 쏟아졌지만 친호는 스승을 절대적으로 믿었기에 더 묻지 않고 입술을 꼭 깨문 채 조용히 뒤를 따랐다. 스승님,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토목함은 얼굴 가득 불안이 번져 있었고 티오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걱정 마라. 티오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보였다. 그 확신이 담긴 한마디에 토목함도 비로소 마음이 조금 놓였다. 좋다. 그럼 가자. 티오현은 말하고는 몸을 돌려 홀 밖으로 걸어나갔다. 여길 나가겠다. 내 허락은 받고? 토항원, 토가주의 음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티오현은 뒤돌아보지도 않았고 걸음도 끊기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한마디만 남겼다. 건드리면 그 즉시 부숴버린다. 건방진 놈. 어디 한번 나를 부숴보겠다고? 토항원은 분노에 찬 웃음을 터뜨렸다. 여러 번의 경고를 무시당한 탓에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고 가슴속의 불길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쾅! 갑자기 토항원의 온몸에서 힘이 치솟아오르며 기세가 폭발했다.
전신이 먹구름 같은 기운에 뒤덮였고 살기가 거칠게 요동쳤다.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 같았다. 잘난 척하는 꼬마야, 거기서 안 멈춰? 토항원은 몸을 솟구쳐 올리더니 팔을 들어 올렸다. 그 팔은 순식간에 거대한 발톱 같은 형태로 변하며 티오현을 향해 내리꽂혔다. 공기가 터져나가는 소리가 이어졌다. 압도적인 기세가 토항원의 몸을 덮었고 머리 위엔 먹구름 같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마치 재앙이 내려오는 듯한 모습이었다. 겉보기엔 단순한 공격 같지만 사실 이것은 토항원이 가장 자랑하는 필살기였으며 금단 삼중의 모든 힘을 실은 일격이었다. 티오현이 비록 금단 1중이긴 하나 금단 3중과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이 공격을 정면으로 맞으면 중상은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었다. 토항원은 단 한순간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즉시 티오현을 쓰러뜨려 토목함을 굴복시키려는 의도로 전력을 쏟고 있었다. 가주께서 처음부터 금용수 최강기를 쓰다니 토목함의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군. 맞다. 가주의 실력은 라군성에서도 상위 5 안에 든다. 금단 3중을 이미 넘어섰고 곧 4중에 오를 거라더군. 저 꼬마는 고작 금단 1중이다. 가주를 상대로는 죽음밖에 없지. 그런데도 저렇게 자신만만하다니. 뭘 믿고 저러는 거지? 믿긴 뭘 믿어. 그냥 허세지. 토가 사람들은 모두 티오현을 바라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마치 그의 비참한 최후를 이미 본 듯한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티오현과 친호는 아예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천둥 같은 기세가 몰아치는데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앞으로만 걸어갔다. 토목함은 옷자락을 꽉 쥐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당황과 불안이 교차한 표정이었다. 이 건방진 놈, 죽어라. 토항원의 눈빛이 차갑게 번뜩였다. 그가 손을 내리치자 천둥 같은 기세를 실은 끔찍한 기운이 폭발해 티오현의 등을 향해 떨어졌다. 마치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듯한 위압감이었다. 쉬익, 날카로운 파공음이 울리며 옆쪽에서 작은 빗줄기 하나가 튀어올라 토항원의 일격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그 조그마한 빗줄기는 날카롭고 사납게 빛났으며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토항원의 거대한 장인과 부딪히자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렸다. 쨍! 거대한 장인은 단숨에 깨져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다. 토항원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얼굴에는 공포가 번졌다. 뭐지? 감히 내 금용수를 막아내다니? 아니, 되려 나를 역으로 공격한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가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그 작은 빗줄기는 다시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이번엔 토항원의 팔을 향해 무자비하게 내리꽂혔다. 토항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빗줄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순간 눈앞에 사정거리까지 다가와 있었다. 푹! 피꽃 하나가 터졌다. 토항원의 오른팔에 깊은 상처가 벌어졌고 피가 샘처럼 흘러 단숨에 소매를 붉게 물들였다. 곧이어 잘린 팔 하나가 허공으로 튀어오르더니 축 늘어진 채 바닥에 떨어졌다. 핏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토항원은 비명을 질렀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피비린내 나는 비명이 대청을 울렸다. 토가 사람들은 모두 숨을 들이켰다. 이게 도대체 뭐지? 금단 3중의 전력을 담은 한 방을 막아낼 뿐 아니라 한 번의 움직임으로 토항원의 팔을 절단하다니.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가주께서 분명 금융수 최강기를 썼는데 토모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주가 이렇게 당한다고? 아니야, 방금 그 빛. 분명 법보야. 금단 3중의 공격을 막으려면 최소 지급 이상이어야 해. 세상에. 토모캄이 저런 법보를 갖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구나. 잘린 팔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톡가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아버지. 그 순간 토항원의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오르려 했다. 오지 마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빗줄기가 다시 번쩍이며 허공을 가르더니 토항원 아들의 다리를 정확히 스쳤다. 순간 그의 한쪽 다리가 허공에서 떨어져 나갔다. 피가 폭발하듯 튀었고 비명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들은 바닥에 쓰러져 극심한 고통으로 온몸을 떨었다. 그 모습을 본 톡가 사람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모두가 티오현의 뒷모습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머릿속엔 아까 들은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다.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부숴버린다. 결과는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았다. 톡가 사람들의 입가가 떨렸다. 아무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몸을 억지로 억눌러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알았다. 대청 한가운데 어느새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은빛 작은 검 2자루가 떠 있었다는 것을. 그 작은 은검들은 서늘한 연기를 두르고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위압감을 뿜어냈다. 톡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건드려온 존재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자였다는 것을. 토항원은 통증에 신음하는 아들을 보면서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빌어먹을 놈은 오늘만 살아남으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반드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이를 악물고 피를 흘리며 저 멀리 떠나가는 티오현 일행의 등을 노려보았다. 스승님, 이 법술 정말 대단해요. 스스로 움직여서 남을 해칠 수도 있다니요. 이름이 뭐예요? 치노는 톡가 사람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며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이 기술은 천리어 검술이라 한다. 극한까지 닦으면 멀리 천리박에서도 사람의 목을 벨 수 있지? 하지만 연기와 검법에 대한 깨달음이 아주 높아야 한다. 내가 트럭호, 축기를 돌파하면 그때 스승이 전수해주마. 천리어 검술의 위력은 비범했다. 소현은 이 법술을 얻은 뒤 줄곧 매진해왔다. 치노에 낸 제2, 인계, 검의 육할이 없었다면 그는 겨우 투탄, 소성 정도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난도가 높았다. 지금의 소현은 백리 안에서는 검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지만 방금 톡가 저택대청에서처럼 자동으로 검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라면 범위가 크게 줄어 겨우 1, 2 남짓이었다. 천리어 검술. 제자 반드시 더 노력해서 하루빨리 스승님께 전수받겠습니다. 치노의 눈빛이 밝게 빛났고 흥분한 듯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토모캄은 곁에서 깊은 동경을 품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변함없는 충직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알았다. 단도를 제외하면 자신의 재능은 평범했고 이런 고난도의 검도 법문은 감히 바라지도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치노가 배우게 된 것이 진심으로 기뻤다. 소현은 토모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모캄아, 걱정 말아라. 스승이 편애하진 않는다.
너는 단도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녔다. 내가 비유된 부단에 정통하진 않지만 오래된 단도 고서를 찾아 너에게 전해주겠다. 훗날 내가 이루는 성취는 결코 친호에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자 토목함의 눈이 환히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곧 세 사람은 꽃길이 난 회랑을 지나 토목함의 아버지의 거처에 도착했다. 방 안에 들어서자 토치 위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여위고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으며 눈언저리는 움푹 들어갔고 아래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숨은 내쉬는 게 더 많아 금세라도 꺼질 듯했다. 토목함은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눈물이 금세 고였다. 아버지,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바로 화련을 드릴게요. 꼭 견디셔야 해요. 토목함은 서둘러 저장랑에서 일품덩템 호어린 한 뿌리를 꺼내 빠 아버지에게 먹이려 했다. 바로 그때 소현이 손을 들어 그녀를 막고 고개를 저었다. 화련은 내상과 외상을 치료하고 생기를 회복하지만 연기가 매우 크다. 지금처럼 기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과보불소, 즉 연기를 소화하지 못해 약이 독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면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게 된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토목함은 놀라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단도에 능하고 의리에 밝은 그녀였기에 과보불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다만 너무 초조해 판단을 놓친 것이다. 서두르지 마라. 소현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연기를 넣어 신맥을 보호하고 약효가 자연스럽게 녹게 도와주겠다. 네. 토목함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현은 손끝에서 순수하고 방대한 연기를 뿜어내 가느다란 실처럼 토치 위엔의 몸속으로 흘려보냈다. 그러나 연기가 들어가자마자 그는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다. 이 상처, 주하인마가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연기를 난폭하게 집어넣어 몸속을 망가뜨린 것이다. 소현은 눈살을 좁혔다. 토치 위엔을 해친 놈. 처음부터 살리려는 의도가 없었다. 다만 단을 만들고 약을 시험해온 덕에 그의 몸속에는 수많은 양력이 쌓여 있었고 그 양력이 마지막 순간에 폭발해 그를 겨우 죽음에서 끌어올린 것이다. 토치 위엔의 경맥은 여러 곳이 끊어졌고 혈맥은 터졌으며 오장육부는 엉망이었다. 혼란하다는 말도 부족한 상태였다. 몸이 이 지경이니 연기를 흡수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즉, 소현이 연기를 넣는다 해도 스스로 주천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다. 다행히 소현은 천리어 검수를 투탄, 소성까지 익혀 연기를 섬세하게 조종할 수 있었기에 억지로라도 토치 위엔의 몸속에 강제 주천을 만들 수 있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외난, 원형, 고수라 해도 손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소현은 천리어 검수를 운전하며 손바닥에서 연기를 뿜어내 토치 위엔에 끊어진 경맥을 하나씩 이어붙였다. 지금 친호와 토목함이 그의 시야를 볼 수 있었다면 토치 위엔의 몸속에 연기로 짜인 복잡한 경맥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점차 주천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목하마, 약을. 소현이 낮게 말했다. 티에우셴의 말을 들은 투 목함은 서둘러 움직여 화련의 약의 코난물을 투 지비엔의 입에 조심스레 부어 넣었다. 약액은 따뜻한 물처럼 스르르 녹아들며 투 지비엔의 오장육부에 스며들었고 이어서 경맥을 따라 흘러가며 그의 몸 곳곳에 남아있던 손상을 쉼없이 치유해 나갔다. 그 모습을 확인한 티에우셴은 길게 숨을 내쉬고 천리어 검수를 운전해 몸속에 연기를 끌어올린 뒤 끊임없이 투 지비엔에게 흘려보냈다. 연기가 멈추지 않고 주입되고 양력은 쉬지 않고 흡수되었다.
투지비엔의 얼굴에 남아있던 어두운 응혈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늙은 얼굴엔 새삼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이어서 주름이 사라지며 중년의 면모가 다시금 드러났다. 분명 그의 내상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기운 또한 안정되어 가며 심장이 마치 튀어나올 듯 강하게 고동쳤다.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점점 회복되고 있어. 그 모습을 바라본 투목함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응. 티에우시에는 연기 주입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너희 아버지의 경맥은 화련히 이미 치료했다. 양력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김단 경지에 오를 거다. 수명도 100년은 더 늘겠지? 투목함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고 티에우셴을 바라보며 눈부신 감사를 담아 말했다. 스승님. 정말 고맙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투지비엔의 몸에서 갑작스레 뜨거운 연기가 치솟아 불꽃으로 변했다. 화염이 폭발하며 방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몇 배로 치솟았다. 뜨겁게 끓어오르는 열기와 함께 공기가 갈라지고 굵은 연기와 기류가 소용돌이치며 퍼져나가 사람을 압도했다. 티에우셴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고작 일품 융심화련이 이 정도라면 삼품화련은 얼마나 괴물 같은 위력을 지닌 거지? 모함을 빨리 성장시켜서 삼품화련을 단으로 만들어야겠군. 그렇게 생각한 그는 손을 가볍게 휘둘러 연기보호막을 펼쳐 트리 노아 투목함을 감싸 뜨거운 기류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냈다. 향 하나가 탈 만큼 시간이 지나자 영화의 불길은 서서히 꺼졌고 드디어 투지비엔의 내상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의 기운은 김단 일중 경지로 뚜렷하게 돌파했다. 투목함은 안도한 듯 숨을 내쉬며 티에우셴을 향해 더욱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스승님. 스승님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정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티에우셴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웃었다. 바보 같은 아가씨. 우리 사이에 그렇게까지 격식이 필요하냐? 스승이 제자를 돕는 게 당연한 일이지. 네. 티에우셴의 다정한 말투에 투목함은 붉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힘든 아릿한 감정이 스쳤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건가? 투지비에는 천천히 눈을 뜨고 몸에 넘칠 듯이 남아있는 연기의 흐름을 느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몸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너무도 거대해 마치 꿈속에 있는 듯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투목함은 환히 밝아진 얼굴로 달려갔다. 목함. 투지비에는 조금 멍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스승님께서 직접 나서서 도와주셨기에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어요. 투목함이 설명하자 투지비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티에우셴을 바라보았다. 스승이라니. 투목함은 자신이 스승께 사사한 일과 티에우셴이 어떻게 그를 치료했는지 차근히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투지비에는 경악을 감추지 못하며 급히 몸을 일으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은인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든 투가문은 불속이라도 달려들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티에우셴은 가볍게 손을 저었다. 내가 널 살린 건 투가문의 보답을 바랐기 때문이 아니다. 넌 목함의 아버지니까. 투지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연달아 3번 머리를 조아렸다. 목함이 이런 분께 가르침을 받는다니. 우리 집안에 몇 세대가 쌓아야 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생명을 살려주신 건 사실이니
앞으로 투지비에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결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티에우샤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더 이상 거절하지는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일어나라. 은희님, 감사합니다. 투지비엔이 일어서자 투목함이 물었다. 아버지, 우리 집 전례의 공법은 온화해서 무리한 수련을 하더라도 마화에 빠질 일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단도에만 몰두해왔고 무모한 수련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도 왜 이숙부께서는 아버지가 마화로 크게 다쳤다고 단정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을 들은 투지비엔의 얼굴에는 어둡고 쓰라린 기색이 드러났다. 내가 죽을 뻔한 이 상처. 전부 다 내 이숙부가 만든 일이다.